뭐 오늘 세미나 그러면 윤경준 교수님 사회로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 교수님께서 이렇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2020년 연말과 2021년 연초를 이어달리는 그야말로 이어달리기 세미나 오늘 3일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회의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참여하시는 패널 소개를 잠시 드리고, 그 다음에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요. 서로 많이 아시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30초 정도 하고, 아니 30초 이내로 하고, 오늘 발표해 주실 김민희 교수님께서도 잠시 자기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분 토론자이신 박형준 교수님하고 최유진 교수님 또 각자 조금씩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회의 진행 상황, 그 방식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바로 세미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성대학교 행정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윤경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회의의 사회를 맡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기회를 주신 학회와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로 이제 환경정책, 기후변화정책, 에너지정책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민희 교수님 잠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민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하이난 캠퍼스 행정학과 전임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0년 한국국정관리학회 송구영신 세미나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 저는 2017년 5월에 미국 럿거스 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18년 8월에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하이난 캠퍼스 행정학과 전임교수로 임용되어 현재 지방행정, 조사방법론, 정책이론 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민들레 홀씨처럼 미국과 중국에서 살아와서 한국 학회 발표는 이번이 두 번째라 아직 서툰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교수님 반갑고요. 멀리서 이제 참석해 주셔서 더욱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좋은 발표 부탁드리고요. 박형준 교수님 간단히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박형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말씀해 주셔서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3일째 연속 참석입니다, 현재. 그래서 한번 되게 좋은 시도의 지금 세미나 같은데 오늘도 많은 것 좀 배우고 가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론자시죠? 강남대학교 최유진 교수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 강남대학교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영범 교수님 땜빵 같긴 한데 그래도 예, 어쨌든 저도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잘 모르긴 하지만 지방행정 전공이고 도시정책을 전공해서 관심 있는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좀 재밌게 좀 읽었고요. 그래서 좋은 발표 기대하고 누가 되지 않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이제 1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장소적 제약을 받는 건 아니니까 조금 신축적으로 시간 운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많은 토론들이 오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략 김민희 교수님께서 발표를 한 20분에서 30분 사이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무난할 것 같고 조금 덜 쓰셔도 되고 더 쓰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토론해 주실 박 교수님과 최유진 교수님께서 한 10분 이내 정도로 이렇게 토론해 주시고, 또 그 지정 토론이 끝나면 참여하신 다른 분들께서 혹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나 코멘트를 해주실 분의 경우에 한해서 또 듣고, 최종적으로 우리 김민유 교수님께서 거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이번 세미나의 주제가 뉴노멀 시대 한국 정부 설계인데, 사실 김민유 교수님께서 발표하시는 건 한국 거는 아닙니다. 그 상하이와 하이난 그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것인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자유무역과 관련된 그 지대들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사점을 우리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김민유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정책학습과 1대1로 정책 수립, 샹하이와 하이난 자유무역 지역의 정책 사례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1저자이고 공저자인 루유두는 현재 ASU 학부 4학년 재학 중인 제 제자이자 연구 조교입니다. 제가 중국어가 그래도 원어민 수준은 아니다 보니 제 공저자가 중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향후 본 연구를 지역학 SSCI 저널에 게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연구 개시 중인 단계라 사실 미비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따라서 오늘 많은 코멘트 주시면 반드시 반영을 해서 추후 심층 인터뷰 진행하고 원고로 작성하는 데 반드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 사진은 샹하이 자유무역지대에 있는 루자주이 금융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올해 11월 13일에 시진핑 주석이 샹하이 푸동 지역의 개혁개방 3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사진 왼쪽에 뾰족한 첨탑이 동방명주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하이난 자유무역항 사진입니다. 중국에 2019년 현재 총 18개의 자유무역지대가 있고, 샹하이가 중국의 첫 자유무역지대였고, 하이난이 2018년 4월 중국의 마지막 자유무역지대로 선정이 됐습니다. 특히 오늘날 미중 무역 분쟁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하이난이 홍콩을 보완하는 국제금융과 무역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최근 뉴욕타임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샹하이 자유무역지대 성공 요인과 개선할 점을 도출하고, 하이난 자유무역지대의 개발에도 동일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방향으로 일반화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1대1로 정책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대1로란 중국의 신실크로드 전략 구상으로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지칭합니다. 2013년 9월 시진핑 주석이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대학 강연에서 내륙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구축해 공동 번영과 협력의 시대로 나아갈 것으로 제안을 하면서 시작돼서 2017년 현재 80개 회원국이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대1로 프로젝트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중국 정부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 하이난에서 생활하면서 느끼기로는 중국 정부는 1대1로 정책을 통해 개도국에 인프라 건설을 해줌으로써 차관을 제공하고, 건설 현장에 중국인 노동자를 보냄으로써 중국 본토의 실업률 문제를 해소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개발 협력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틈을 타서 아프리카나 아세안 회원국 등 개도국에 소프트 파워를 행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자국의 경제 영토를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더 나아가 아프리카로 확대하고
지역 경제 통합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 틀인 조직학습 이론에 따르면 조직 구성원이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함으로써 학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조직학습 이론에 기초하여 하이난성 정부가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함에 있어서 샹하이 지방정부로부터 어떠한 성공 요인과 개선할 점을 학습하였으며 또 학습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탐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실무적으로는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고자 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이론적으로는 기존의 조직학습 이론을 테스트하고 보다 정교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연구가 중국인 학자가 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중국이 아닌 제3국의 입장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연구 설계 및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샹하이와 하이난 자유무역지대에서 관련 부처 중국인 공무원 전문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략 20명 정도 인터뷰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연구의 컨센트 폼과 설문 문항은 영어와 중국어 버전으로 둘 다 ASU의 IRB를 통과하였습니다. 둘째, 샹하이와 하이난을 포함한 18개 자유무역지대에 관해 전문가들에게 점수를 주게 해봤습니다. 성공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을 5점 척도로 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샹하이가 객관적으로 점수가 높은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샹하이 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할 당시에 정부 계획에 어떠한 요소가 있었고 이러한 요소들을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지, 혹은 자연적으로 샹하이 자유무역지대는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하여도 물었습니다. 넷째, 조직학습 이론에 따르면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로부터의 학습도 중요하므로 샹하이 자유무역지대의 성공 요인 외에 개선할 점에 관하여도 물었습니다. 이러한 설문 문항을 설계하고 분석함에 있어서 조직학습 이론을 적용하여 샹하이 자유무역지대의 성공 요인 중 어떠한 요인을 하이난 자유무역지대 건설에 적용 가능할지에 관하여 탐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고 하이난이 홍콩을 보완하는 국제금융과 무역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외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샹하이 자유무역지대의 성공 요인과 개선할 점 분석을 통해 자유무역 정책의 성공 요인과 앞으로의 방향에 관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하이난 정책 입안자들은 다음과 같은 컨텍스트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샹하이 자유무역지대의 경험이 하이난 자유무역지대 건설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둘째, 하이난의 조직 능력과 여러 제반 조건이 샹하이의 그것과 일치하는지, 마지막으로 하이난성 정부가 샹하이 지방정부의 경험을 모방하고자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산업을 택할 수 있을지. 샹하이는 국제금융이 중심 산업인 반면에 하이난은 관광업이 주요 산업이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비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국 공무원 전문가들의 중국 18개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샹하이, 광동, 티엔진, 후지엔 이렇게 4개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점수가 가장 높았고 하이난은 4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좀 더 많은 공무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해 봐야겠지만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샹하이를 자유무역지대 중 중국 자유무역지대 중에서 성공한 자유무역지대라고 전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샹하이 자유무역지대의 성공 요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이난은 샹하이 자유무역지대의 성공적인 개혁 경험으로부터 학습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하이난 자유무역지대는 시간과 자본 비용을 줄이고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등 행정개혁을 통해 제도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샹하이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 운송의 측면에서 중국 본토와 하이난 섬 사이의 해상수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샹하이도 중국 본토의 여러 지역으로부터 해상수로를 활용하였는데 특히 하이난은 도서 지역으로 다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해상수로 활용에 용이합니다. 셋째, 샹하이는 외국인 전문가들의 정착을 위해 국제학교 지원시설, 국제의료시설, 문화시설을 확충했는데 하이난도 이 부분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제가 하이난에 사는 외국인 입장으로는 국제학교, 의료시설, 문화시설 등의 인프라가 아직 개발 도상 중인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정 운영의 관점에서 중앙정부는 행정을 능률화하고 권한을 위임할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을 효과적으로 감독해야 합니다. 샹하이는 베이징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권한을 위임받아 중국 제2의 도시로서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이난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 이상적으로는 샹하이의 경험을 거울 삼아 권한을 위임받고 지방 분권화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샹하이는 재정 조립도가 높아 권한 위임이 가능했던 반면 하이난은 재정 자립도가 낮고 중앙정부에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로부터 완전한 지방 분권화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중국 자유무역지대의 개선할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입법과 관련하여 법치주의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 자유무역지대 관련 법적 기반 미비는 파일럿 프리 트레이드 존즈를 자유무역지대로 개발하고 정착시키는 데 제도적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현재 5개의 자유와 1개의 편의, 즉 투자 자유, 무역 자유, 금융 자유, 공용 자유, 운송 자유, 그리고 국제적 자료 데이터 흐름의 편의라는 내용이 중국 자유무역지대의 제도적 혁신의 포커스로 부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샹하이 때는 좀 미비했던 부분이므로 하이난 자유무역지대 건설에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적 특성의 탐색이 더 심화되어야 한다고 중국인 공무원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난은 샹하이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와 같은 해외의 성공적인 자유무역지대의 사례로부터 또 학습을 해야 하지만 또 싱가포르와 중국 간의 차이라는 그런 컨텍스트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국인 공무원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샹하이가 자유무역지대로 정착을 할 때도 이제 샹하이의 공무원들을 뭐 2년 정도 싱가포르로 파견을 보내서 싱가포르에서 이제 학습을 하고 샹하이로 돌아와서 샹하이 자유무역지대 정착에 힘썼다고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하면서 하이난도 그러한 싱가포르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중국적인 그런 컨텍스트가 심화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샹하이 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할 때 정부 계획에 어떠한 요소가 있었고 이러한 요소들을 정책적으로 추진을 했었는지 혹은 자연적으로 샹하이 자유무역지대는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샹하이 자유무역지대를 자연적인 성공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당시에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 또 이로 인한 샹하이 지방정부의 정책 적용 그리고 또한 샹하이 자체적인 그런 자유무역 개혁으로 인해서 오늘날과 같은 성공이 가능했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개방정책의 혁신과 관련해 샹하이 지방정부는 해외 투자 증진, 다국적 기업 본사 유치,
해외 전문가들 정착 장려 등의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둘째, 정책과 규제의 혁신과 관련해 중국 국무원은 푸동 지방정부로 하여금 개혁개방, 혁신과 개발, 산업개발, 도시정책 등 다양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혁신과 관련해 샹하이 지방정부는 디지털 무역 서비스, 근대적 운송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유무역 정책을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샹하이 부도지사이자 현재 징안 구청장으로 계시는 한 분밖에 심층 인터뷰를 하지 못했습니다. 2월에 제가 하이난에 가서 하이난성 정부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할 예정이고, 제 공저자인 류유가 샹하이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대상자는 섭외가 됐는데 중국이 관시를 중시하다 보니 정말 친한 사이 아니면 전화나 유선 인터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오늘 발표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샹하이 자유무역지대의 성공 요인으로 혁신, 운송, 문화, 그리고 국정 운영을 둘 수 있었습니다. 둘째, 앞으로 샹하이가 정말 성공한 자유무역지대라고 전제할 수 있기 위하여는 보다 많은 공무원과 전문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샹하이가 성공하였다는 그러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에 관한 학습과 더불어 개선해야 할 점에 관한 학습에 관한 자료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향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원고로 발전시키는 데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김 교수님 발표해 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가 종결되면 정말 뭐 흥미로운 내용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김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먼저 그러면 그 박형준 교수님께서 제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김민유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경제자유교육의 비교 사례를 통한 중국의 1대1로 정책의 정책 학습과 집행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질적으로 연구를 하셨고요. 뭐 개인적으로 사진을 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그 하이난 학회 참석자 하이난을 방문했을 때 그 기억이 나가지고 되게 좀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연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행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논문을 발전시켜서 학회부에 이제 제시를 하시려고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저희가 명확하게 하거나 조금 더 보충을 하는 게 아무래도 그 일반적인 독자들한테 그 다음에 그 리뷰어들한테 조금 더 그 억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냥 그 일반적인 의견들을 몇 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앞서서 이제 핵심 질문들을 맨 처음에 제시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흔히 말해서 그 하이난을 선택했는지, 그 프리 트레이드 포트 전략을 왜 선택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강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연구 질문적으로 보면은 상하이의 어떤 그 자유무역 경제의 경험이 어떤 식으로 그 하이난 그 경제자유무역 구역의 그 진행 과정 선택에서 영향을 주었는지, 또 어떤 학습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본 논문의 그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말씀하실 때 제목에는 정책 학습이라고 하셨는데 또 말씀하실 때는 조직 학습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약간 좀 다를 수 있어서 그 두 개를 조금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그 이제 연구에서 나중에 좀 나가시는데 명확성을 주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아직 완결되지 않은 논문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두 가지 전략을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말 질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 중국의 이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그 만들 수 있는 정책 학습의 모형을 맨 마지막에 왜냐면 이제 이게 아카데믹하게 결국은 억셉이 그 페이퍼가 억셉되려면은 이론적 공헌도가 좀 필요한데 결론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은 이 지금 이 그 존재하는 팔러시 러닝에 대한 그 티오리를 테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론적 팔러시 러닝의 프레임워크를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지금 진행하시는 단계라서 그것이 좀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정책 학습에 대한 이론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조금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그게 지금 조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조직학습과 정책학습은 다르거든요. 지금 여기서 정책학습이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우리가 뭐 4가지 모형을 보통 우리가 이제 들 수 있잖아요. 흔히 말해서 하이어르키란 모형.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액터 2x2를 나눠서 흔히 말해서 얼마나 문제가 다루기 힘드냐의 한 평면이 있고 한 분면이 있고 한 분면은 이제 이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나는 얼마나 액터들을 이 서티피케이션을 할 수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뭐 이제 뭐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잘 알려져 있고 확실한 액터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하이어러키라는 형태로 정책학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인식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 전문가나 액터들이 약간 프로페셔널이나 테크놀로지 난리지를 가지고 있고 그 어떤 특정화된 불확실한 상황, 되게 불확실성이 높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지로적인 상황이 있고 그게 앱티메스틱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바가닝적인 시츄에이션은 이제 액터가 상대적으로 들이 그 뭐 유사 그 형평성이 그러니까 그 이꼴한 상태에 있는데 좀 잘 알려진 문제, 서튼티가 낮은 문제를 다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이제 리플렉시브라 그래서 뭐 이제 상대적으로 액터들은 비슷한데 이 흔히 말해서 이 그 언설튼티의 불확실성 상황 속에서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는 이 집합적으로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이런 것들을 반응하는 이런 형태의 학습의 형태가 있는데 뭐 그런 모형을 제시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조직학습으로 가시면 조직학습에 따른 또 저희가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고 가는 것이 있으니까 흔히 말해서 여기서도 어떤 지식을 복제하고 모방하고 혁신을 하느냐에 있어서 우리 관련된 것들을 조금 뭐 시스템적인 접근, 수당 모형적인 접근 그러면 안에서 이 학습의 저해와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그 분석 단위가 있고 얘기들이 있으니까 뭐 핵심적으로는 이게 뭐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 것들 경쟁에 대처하는 것 효율성이 그런 것도 다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맞춰서 기존 선행 연구와 기존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 틀을 가지고 이 사례를 갖다가 좀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는지 사례 연구지만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이 흔히 말해서 좀 명확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봤더니 중국에서는 결국은 이런 것들은 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런 것들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더라.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결국 아시아적 퍼스펙티브에 있어서는 흔히 말해서 또 이제 환경적으로는 이 그 서구와 다른 웨스턴과 다른 중국과 같은 약간 그 이제 집권화된 그 체제 아래서는 하지만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을 추구하는 체제 하에서는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되더라 뭐 이런 그런 핵심적인 모형을 조금 제시를 해주면은 요즘에 이제 흔히 말해서 웨스턴과 오리엔탈의 차이점 학습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강조시 여기니까 조금 그래도 좀 재미있는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하고 조직학습으로 봤어도 외부 환경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해서 조직이 어떤 식으로 수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흔히 말해서 어떤 조직의 몇 가지를 액터를 정한 다음에 거기서 요즘에 이 학습은 러닝은 결국은 인포메이션 프로세스를 어떤 식으로 트레트하느냐가 요즘에 그 과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페러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뭐 직렬로 갈 것인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그러면 안에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이트키퍼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가지고 뭐 목표 지향적인지 역사 의존적인지 그다음 기술혁신 이런 좀 세부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훨씬 이해가 쉽지 않을까. 아니면은 좀 정말 그 요즘에 아예 뭐 근거이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직학습은 어떤 것인지 정책학습은 어떤 것인지를 이 질문을 통해서 뭐 근거이론을 통해서 나중에 모델을 진짜 질적으로 그 관계를 제시하는 걸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풀어나가시는 이런 형태로 간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훨씬 아카데믹하게 뭔가를 좀 줄 수 있고,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 있어하는 중국,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자유무역지대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다양한 규제들이 이제 제도들이 모인 곳인데, 흔히 사회주의 집권화된 하이라키 체제에서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규제를 없애는 이런 그것이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이 안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봐주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재밌는 연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우리나라나 다른 이런 뭐 국가에도 동남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면은 재밌지 않을까라는 것이 그냥 저의 그 간단한 그 평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최유진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대단히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사실 PPT만 봤을 때는 조금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면이 좀 있었거든요. 또 PPT도 계속 좀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와가지고 처음 PPT 기준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연구가 진행 중이구나,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흥미롭고요. 이제 정책학습과 조직학습에 대해서는 이미 박형준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저도 이제 그 부분부터 좀 시작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은 정책학습의 내용인데 이론적으로는 조직학습이 나왔는데, 사실은 또 사례 분석을 보니까 정책학습이 좀 더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헷갈림들이 조금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단히 재밌게 잘 봤고 들었고 대단히 감사한 발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뭔가 뭐 대단히 뭐 지적하고 싶은 건 없고요. 그냥 궁금한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독자에게 설명이 되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한 두세 꼭지가 있어서 그 부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공에 대한 데피니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상하이를 성공 사례로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성공 사례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학습의 방향들을 이제 설정해 나가시는 어떤 그런 연구의 흐름으로 보이는데, 되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성공을 평가하는 것 같아요. 레이팅이. 그들이 누구냐? 이게 일단은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평가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멀서가 하는 삶의 질 지표 평가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도 누구를 대상으로 평가하냐면 그 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평가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실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뭔가 다차원적이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행복에 대한 관점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3세기 가더라도 굉장히 행복도가 높을 수 있는데 실제로 국민들이 살아가는 여건이 좋으냐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멀서 같은 경우에는 뭐 익히 잘 아시겠지만 외국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네. 예, 제 패드가 지금.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 나라에서 이제 본인이 살던 국가를 가지고 그 나라를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좀 비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객관적인 지표를 도출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뭔가 그 설문의, 그러니까 설문이라기보다 인터뷰의 내용이 뭔가 나중에 객관적으로 좀 정말 일반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일반화에 대한 함의를 갖기 위해서는 정말 성공이 무엇이냐를 물을 때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유무역지구에 와서 무역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운송업에 참가를 하고 생산업에 참가를 하는 그런 정말 외국 자본에서 근무했던 분들의 플레이어들의 관점도 있을 텐데, 만약에 이것이 너무 이것을 추진한 공무원들 입장으로 가게 되면 좀 약간 바이어스된 어떤 결과를 도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게 저의 첫 번째 이 연구에 대한 어떤 저의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결국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설문을 물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그 줄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자유무역지구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혁신이죠. 그래서 혁신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좀 해주셨는데, 그것이 조금은 좀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간 영역의 혁신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물론 자유무역지구를 중심으로 중국이 많이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웨스턴 사이드에서 볼 때는 혁신이 필요한 민간 시장의 모습들이 존재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혁신이 필요한 민간 영역의 시장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공 영역에 대한 혁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입법 과정이나 법제화 과정에서의 혁신 혹은 민간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에 있어서 혁신 이런 것들이 좀 뭔가 혁신이란 개념으로 좀 한꺼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좀 약간 독자로서 좀 헷갈린 면이 있었다. 그래서 좀 혁신이란 관점도 여러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꼭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좀 이제 하나 정도 더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다음에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 자유무역지구를 봤을 때에 여기 와서 결국에는 들어와서 이제 그 생활하게 된 외국 자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 환경, 그들의 문화 여건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이난 같은 경우에는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자유무역지구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정확히 이해는 못하지만 중국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 뭔가 상하이와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상하이는 이미 그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갖춰진 그런 도시여서 자유무역지구로 갔지만 하이난 같은 경우에는 좀 거꾸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무역지구의 드라이브를 통해서 국민의 그 지역 주민의 삶을 높이려고 하는 좀 약간 역외관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상하이가 정말 괜찮은 학습의 대상인지가 조금은 더 디펜스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또 우리가 조직학습의 관점에서 상하이는 되게 잘 되고 있는 데고 물론 하이난도 지금 괜찮은 레이트 물론 한 분 정도 지금까지는 답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 한 분이 답하셔서 뭐 5점, 4점 이렇게 딱 떨어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좀 3점 맞은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의 상황이 오히려 더 뭔가 그런 뭐 실패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얻을 수 있는 함의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큰 성공을 했고 이미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데를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됐던 것이 하이난과의 상황이 좀 다르지 않나. 아까 김윤우 교수님의 발표 중에서 제가 그런 좀 힌트를 좀 얻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직학습 이론에 대해서 정책학습 이론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고 왔는데 사실은 좀 그 부분에 있어서 박형주 교수님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성공에 대한 데피니션, 그 다음에 누가 레이팅할 것인지, 그 다음에 혁신과 같은 어떤 개념적 정의들에 있어서 조금만 더 세분화되면 독자들이 편리하게 읽을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정말 상하이가 벤치마킹 대상으로서의 하이난의 상황에 비추어서 맞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연구자들의 디펜스가 조금 더 있으면 훨씬 더 좋은 논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 교수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이 방에 지금 여러분이 와 계신데 혹시 그 김민유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질문이라든지 코멘트가 있으시면 잠시 그 본인 소개를 아주 짧게 해주시고 소속 정도만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황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영남대 황성수입니다. 먼저 윤경진 교수님 또 노승윤 교수님 이렇게 아주 참신하고 좋은 방콕 그 연말 세미나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그저께 그 원전 에너지에 대한 굉장히 새로운 흥미로운 세미나를 듣고 싶었는데 동시에 같은 시간에 다른 또 있어서 못 들어왔는데 오늘은 다행히 제가 컨플릭트가 없어서 들어왔는데 재밌게 배우고 좋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발표하신 우리 김 교수님이 논문화 하시는데 혹시나 도움이 되실까봐 제 경험을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policy transfer, 정책 이전에 관한 논문을 썼는데요. 또 그 오래전에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는 diffusion of innovation에 대해서 썼고, 그리고 아까 박영준 교수님이 잘 설명하셨는데 그 정책 학습, 또 policy diffusion도 있고, 요게 이제 뭐 어디가 어디에 서브셋이다, 어디가 중첩된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긴 있는데 이게
이게 조금씩 다르면서 조금씩 같고 이런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에디터들이 관장하는 저널을 노리신다면은 리터레처 리뷰나 약간 틀을 이노베이션을 얘기를 좀 많이 이노베이션 디퓨전이나 팔러시 디퓨전을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게 유리하고요. 유럽 쪽에 이제 저널에선 유럽 학자들은 팔러시 디퓨전이나 팔러시 트랜스퍼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팔러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보니까 그 퍼블리시할 저널이 어떻게 보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와이드하지 않고. 그래서 교수님이 지금 연구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연구를 어디에 퍼블리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조금 앞에 틀을 조금 정하시면 조금 좋지 않을까 하는 뭐 저의 개인적인 느낀 점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세미나에 이런 분위기에서 그냥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황 교수님, 오랜만이고요. 반갑습니다. 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그 참여자 선생님들께서 이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시면 간단히 자기소개하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의 정원주라고 합니다. 네, 다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국정원 학회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 선생님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네, 반갑습니다. 김민희 교수님, 저는 뭐 뵙지 못했고 오늘 처음 이렇게 논문을 접하고 나서 사실은 저는 정치학을 전공했고 이제 국제정치 경제를 이제 연구한 입장에서 약간은 다른 입장에서 좀 봤거든요. 그래서 제목만 봤을 때는 미중 간의 어떤 갈등 속에서 이 하이난이 왜 선택됐고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약간은 이제 정치학 쪽이나 정치학습 쪽으로 가셔가지고 만약에 제가 약간은 만약에 좀 그 스팬을 좀 넓힌다면은 국제 정치 경제라든가 왜냐면 이 자유무역 뭐 해외 직접 투자라든가 자유무역 지구는 어떻게 보면 국제 정치 경제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렇게 리뷰어가 그렇게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이제 이런 분야를 연구를 좀 했고 또 북한 자유무역지구 또 북한의 이 중국의 이제 대북 투자를 했지만 중국은 잘 모르지만 특히나 이렇게 사회주의권 내지는 이렇게 자본주의 체제가 뭐 약간은 좀 변형된 형태로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외 직접 투자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적 소유권에 대한 보호,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커미트먼트, 언약을 크레디블 하는가, 크레디블한 커미트먼트를 이 호스트 컨트리에서 해주는가라는 것과 두 번째는 얼마만큼 많은 이윤을 창출할 것인가 라는 두 가지 요인이 제가 인터뷰해 본 바로 가장 컸는데요. 이 중국의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다른 나라와의 경쟁, 하이난이라는 저도 이제 하이난 가보지 못했지만 지도로 봤을 때는 어쨌든 그 홍콩과 마카오, 그 다음에 베트남 이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딱 그러면서 이 국가 간의 경쟁 내지는 뭐 그런 경쟁이 하나 또 국내 경쟁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형태의 홍콩이라는 거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처음에 질문을 주셨을 때 두 가지였잖아요. 왜 하이난이 선택이 됐고 또 왜 성공의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거였다면은 사실은 이 두 가지 정치적인 측면 모티베이션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미중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타이밍 문제인 거죠. 상하이라든가 다른 지역들은 오래전에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미중 간의 관계가 좋았거나 내지는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큰 쉽게 스며들 수 있었던 반면에 하이난이 저는 언제 정확히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타이밍이 좀 달랐다는 것이 되게 컸던 요소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미중 간의 관계가 더 긴장이 고조되는 경쟁이 좀 심해지는 가운데서 하이난이 왜 선택됐는가라는 정치적 요인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국내에 있는 다양한 그 무역 자유 지구들끼리의 경쟁과 협력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 중국 정치를 예전에 공부해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이 지방 정부의 어떤 그 모티베이션,
그 성과를 내서 중앙정부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 모티베이션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이 성 간의 이 경쟁이라든가 또 성 내에서는 향촌 간의 경쟁들이 사실은 공산당 내에서의 승진에 대한 내지는 중앙정부 진출하기 위한 그 강력한 경쟁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있다고 알고, 그게 아마 지금도 많이 변하지 않았으면은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의 그 관료들의 모티베이션 좀 보는 게 어떨 것인가 라는 게 좀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달라진 컨텍스트, 즉 미중 간의 관계가 좀 더 안 좋아진 상황, 그리고 국내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자유무역 지국끼리의 경쟁이 격화된 상황 속에서의 이 하이난성에 있어서의 그 정부 관료들, 지방정 관료들의 모티베이션이 어떻게 됐고 어떠한 게 하는가 좀 컨텍스트 이렇게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재밌는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상하이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그 모티베이션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식으로 이거 헤쳐나가는가를 저는 제가 만약 이거 본다면 약간 이 스토리텔링이 가장 더 중요한 좀 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본다면 아까 최혜진 교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은 실제로 이 성공을 측정하고 성공 여부를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자유무역지구가 성공한 데는 엄청나게 많은 요인들이 개입되는 거잖아요. 혁신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안 들어오면 안 되죠. 혁신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미중 간의 관계가 심해져서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뭐 소외되면은 사실은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인과적 관계를 좀 더 줄여서 이 하이난성의 뭐 성공 여부보다는 어떤 식으로 이 정책을 만들어지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은 뭐 자유무역 지구를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다릅니다. 북한만 하더라도 낮은 선봉지구랑 황금평지구랑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사실은 좀 종속변수로 해서 그 베리에이션, 그러니까 그 자유무역 지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의 조합의 베리에이션이 어디서 기인하는가를 좀 이렇게 좀 줄이시면 훨씬 더 좀 재미있는 또 그리고 또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좀 고민하시면 좀 더 정말 재미있고 좀 유니크한 연구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원주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한 분 정도만 혹시 더 의견이 있으시면 더 들어보고 그다음에 김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안 계신가요? 의견이 제가 그럼 한 가지만 저도 이걸 이제 듣다 보니까 약간 이제 어떤 뭐 정책 학습이나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도 상하이만 해도 이제 본토에 붙어 있고 하이난만 해도 이제 멀리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옛날에 소수민족 살았고 이렇게 돼서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아까 김 교수님께서 공무원 한 분 인터뷰하신 그 내용이 중국적 컨텍스트가 반드시 유지돼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신 그 인터뷰를 들으면 생각나는 게 과연 홍콩 사태 같은 거를 겪은 중국이 이 하이난의 자유무역 모델을 어떤 식으로 궁극적으로 가져가고 싶은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전반적인 제도를 구축하는데 전반적인 일종의 독립변수처럼 이렇게 작용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하이난의 자유무역적 성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보면은 흥미로운 저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다른 분들 말씀이 없으시니 이제 김민유 교수님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5분 교수님 모두 너무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교수님이셔서 저도 커멘트를 정리하고 이제 앞으로 또 보완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또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박형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너무너무 다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정책학습과 조직학습을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너무 간과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처음에 했던 것은 사실 조직학습 이론의 좀 선행연구와 이론적인 것을
포커스를 맞추려고 했다는 것을 좀 고백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좀 많은 정책 학습은 좀 많이 이제 배제가 된다든지 실제 원고에서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항상 사회과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항상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데 저희가 좀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안적 특히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 이제 조직학습 이론에 터잡아서 기초에서 이제 아시안적 퍼스펙티브에서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조직 내 학습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이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이론적인 기존의 선행 연구와 이론적인 틀에 입각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 아까 이제 어떤 모형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면서 있어 그런 점을 염두에 둬서 최종 원고에는 제가 어떤 그 최소한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도록 이 연구에 기반해 기존의 선행 연구와 제가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그렇게 꼭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유진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성공에 대한 데피니션 반드시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간과했던 부분입니다.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고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멀서의 삶의 질 평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원래는 중국의 공무원 이 하이난과 샹하이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좀 더 확장을 해서 뭐 샹하이에서 근무했던 외국인 주재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좀 더 객관적인 그런 시선에 대한 인터뷰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중국인 공무원에서 전문가 선생님에서 해외 외국 사람이지만 샹하이의 자유무역지대 정착과 개발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도 다 섭외를 해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혁신에 대한 개념적 정의의 세분화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혁신할 때는 사실 좀 시진핑과 중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어떤 공공부문의 혁신에 주안점을 두어서 했던 혁신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앞으로의 원고와 연구에 있어서는 그런 혁신도 공공부문의 혁신과 민간 부문의 혁신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혁신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적 정의와 세분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샹하이가 정말 괜찮은 대상인지에 대한 좀 디펜스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진짜 하이난은 좀 인프라가 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뭐 샹하이에는 지하철 노선이 뭐 20호선이 있다는데 뭐 하이난에는 아예 지하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샹하이는 정말 도시고 하이난은 뭐 농촌 개발 도상국인 지역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벤치마킹 하긴 조금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18개 다른 자유무역지대 중에서 뭐 샨동이라든지 뭐 헤이룽장이라든지 그런 3점 정도 받은 개선이 많이 필요한 그런 지역 자유무역지대의 공무원들도 섭외를 해서 좀 더 인터뷰 대상을 좀 더 외연을 확장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성수 교수님께서는 저널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황성수 교수님께서 쓰셨다는 Policy Transfer와 Diffusion of Innovation 선행 연구도 반드시 찾아서 선행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아직 타겟 저널이 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저는 사실 호주 에디터로 있는 아시아 지역학 저널을 사실은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좀 이런 Policy Transfer라든지 Innovation Diffusion 같이 좀 주제를 한정시키지 않고 아시아 관련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논문을 받고 또 특히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호주가 또 지금 중국이 미중 무역 분쟁만큼 또 심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어서 저는 사실 오스트레일리안 에디터로 참여하고 있는 저널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정원주 교수님께서 굉장히 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행정학을 공부하고 뭐 그런 뭐 법학을 학부에서 전공하고 그런 사람이 사실 국제 정치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사실 말씀했듯이 이 연구에서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객관적인 자료로 인터뷰 대상자들로부터 수집하고 하겠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미중 간의 상황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어떠한 모티베이션으로 2018년 4월에 하이난이 자유무역지대로 성공했는지 이러한 그리고 이 상하이 하이난이 다른 기존의 자유무역지대와는 어떠한 컨텍스트가 다른지에 대해서 정말 기존의 국내는 좀 어렵겠지만 외신 중국 신문과 그 뉴욕타임즈 같은 해외 신문을 많이 참여를 해서 제 자신이 어렵겠지만 한편에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 사실은 본 연구를 논문으로 출판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그런 사적 소유권에 대한 credible commitment라든지 뭐 샹하이와 하이난에서 어떤 얼마만큼의 민간 기업들이 프로핏을 할 수 있는지 또 국가 간의 경쟁 또 국내에서의 성 간의 전쟁 같은 그런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대한 고려에 입각을 해서 한번 재미있는 하지만 이걸 또 영어로 써야 된다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제가 아무래도 주니어다 보니까 이런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사실 많이 취약합니다만 또 제 머리를 짜내서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을 반드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연을 맡아주신 윤경준 교수님께서 이제 중국 정부가 하이난의 자유무역적 성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에 관한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원고에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하이난이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방 분권화를 할 수 있는 용이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외신 보도를 봤었는데 사실 중국은 굉장히 공산주의 국가로서 중앙 집권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말로는 하이난을 홍콩에 버금가는 그런 자유무역 지도로 만들겠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이러한 체제 하에서 얼마나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제3국의 입장에서 봤을 땐 사실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하이난 공무원들을 좀 대상으로 하면 그들은 어떤 계획이라든지 문건을 다 갖고 있을 것이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프로브 이렇게 추궁을 하면 조금 더 최소한 어떤 공식적인 문서상의 중국 정부의 의도는 좀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심층 인터뷰를 하고 또 원고를 써고 연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을 충실하게 반영을 해서 좋은 연구 출판물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교수님 발표에 이어서 그 교수님 다른 참석자들 의견에 대한 그 답변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은 어느 정도 이제 정해진 시간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만은 꼭 그 김 교수님 발표 또는 다른 토론자 선생님들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부연하거나 또는 코멘트 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한두 분만 간단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누가 있으신가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네, 박 교수님. 예, 그 젊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를 다 이제 그 먹여 살릴 그 주니어 신진 떠오르는 신진 학자 아주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신진 학자이기 때문에 몇 가지 그냥 조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핵심은 그 아까 이제 그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이제 나중에 잡마켓이나 이런 데서 좀 이렇게 가시려면은 너무 전호를 외연을 넓히시는 것보다는 약간 그래도 이 나중에 이제 볼 때 사람들이 이제 뭐 만약에 저희가 뭐 이제 아시안 스터디 이런 거 아니라고 하면은 괜히 또 그런 거 말 나올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좀 뭐 정책이나 행정이나 어반이나 이런 식으로 조금 잡아서 가시는 게 더 나중에 더 좋으실 것 같아서
그런 거 하나 그냥 코멘트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되게 중국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다 보면 이게 20장짜리 페이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하시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으신데 약간은 논점을 좀 이렇게 딱 이렇게 좀 내로우하게 잡으시면은 훨씬 논문이 많이 나오시고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고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조금 이렇게 저희가 페이퍼가 되게 다양한 종류가 지금 하나로 얘기가 돼가지고 그러시니까 그런 거를 약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하시면 되게 좋은 논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거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 되게 좋은 논문인데 최근에 약간 트렌드 있잖아요. 띠오리의 트렌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더 아무래도 반영해 주시면 물론 뭐 오래된 그 이론과 논문 되게 좋지만 이왕이면 최근에 그러니까 요즘에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러닝에서 더 나가는 게 많이 쓰는 게 팔로스 피드백을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결국 러닝을 해서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하느냐. 그래서 뭐 과거에도 리질리언스가 대세의 개념처럼 나왔던 것처럼 결국은 이게 우리가 있던 경험과 지식과 정보를 어떤 식으로 프로세싱을 거쳐서 그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뭐 흔히 말해서 이 1대1로 정책을 피면은 그냥 제가 예를 들면은 상하이를 아예 있던 것을 어떻게 보면 두 개가 모방이냐 경쟁이냐 혁신이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 프로세싱 단계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팩트를 중요시 했으면 지금 팩트보다는 화살표 있잖아요. 팩트에서 가는 화살표에 그 화살표가 어떤 식으로 그 안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그 화살표 안의 내용들을 스토리텔링에서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콘텍스트 얘기한 것처럼 옛날에는 우리 앞서는 팩터들이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쳤느냐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으로 이왕 가실 거면은 그 화살표에 대한 얘기들을 아까 이 상황에 봤을 때 해주시면은 되게 흥미로운 연구나 요즘에 흔히 말해서 억셉 잘 될 수 있는 연구가 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이 1대1로 정책은 제가 하이난 갔을 때 중국 애들 만나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핵심은 어디가 제일 마지막이냐예요. 어디가 제일 마지막? 그 1대1로의 마지막. 왜냐하면 그게 다 모든 것을 가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말해서 부산이 마지막이 되면은 부산이 다 가져가는 거고요. 그냥 그 전체 이제 북유럽으로 나갈 때 만약에 일본에서 계속 우리한테 해저선을 뜰자 그러면은 부산이 아닌 일본이 마지막이 되니까 태평양 나가는 일본이 얻는 거고요. 중국은 중국 내에서 끊어서 상하이에서 마지막 나가는 걸 제일 좋아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하이난이 과연 상하이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느냐? 그런 게 1대1로가 마지막 없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하이난 같은 경우는 핵심은 대만과의 관계예요. 1대1로가 대만으로 뻗어나가느냐 대만 여기서 멈추느냐의 핵심이 하이난은 그 속성이 대만과의 관계가 이제 있으니까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특성을 좀 반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 특성 때문에 아까 제도나 규제적인 특성을 좀 반영을 해주시면은 되게 재미있는 논문이 많이 나오고 서문에서 중국 사람들이 절대 대답할 때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얘기해주지 않을 거지만 그런 거를 조금 해주시면은 제가 되게 재미있는 얘기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거 해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행정학이나 정책학의 외연을 넓히는 측면에서는 이런 논문 되게 좋은데 이런 것도 조금 많이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다. 너무 행정학자가 마이크로 해가지고 이거 뭐 원스톱이냐 난스톱 서비스를 하느냐 마느냐 뭐 그딴 것만 막 그런 것만 많이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되게 좋은데 좀 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늘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그냥 제 짧은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 교수님께서 아주 영양가 많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경험자로서, 선배로서. 예, 감사드리고, 혹시 다른 분, 이 회의가 이제 뭐 끝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혹시 다른 분이 있으신가요? 오늘 뭐 이 말을 꼭 하지 않으면, 밤에 잠잘 때 생각날 것 같다든가, 뭐 이러신 분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혹시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준 교수님 안녕하세요. 링링이에요. 교수님 목소리 들어서 너무 오랜만에 목소리 들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친근해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받은 4년 전 박사학위 받은 판링링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인 학생이에요. 지금은 대제대학교 행정학과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도 중국 관련된 이야기라서 좀 이 말을 안 하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그런 얘기 있어서 우선 1대1로는 중국에서 지금 아주 뜨거운, 그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만큼 뜨거운 화제예요. 근데 제가 뭘 말하려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 홍콩 사태도 얘기하시고 하이난에 대한 그 자유관 어디까지 주느냐 그 얘기 나오길래 근데 제 생각에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콩 사태는 정치적인 자유를 너무 많이 줘서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이거 자유 1대1로 하고 이거 자유무역 지역 이거는 경제적인 자유예요. 무역적인 거. 그래서 제가 보기에 잘 발전될 거라고 생각해요. 홍콩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상해하고 하이난 외에 상해는 아주 연구할 만한데 하이난은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도 제한이 되어 있는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사실 요즘 중국에서 그 자유무역 지역에 관한 연구는天津하고 대련 또 되게 뜨거운 화두가 되는 연구 주제예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말 이거예요. 감사해요. 예, 우리 谢谢。 판린닝 박사님 그 중국 사정에 대해서 뭐 저희 여기 있는 분들보다 다 훨씬 더 이렇게 잘 이해하실 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민유 교수님께서 한번 이렇게 판린닝 박사님 인터뷰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전문가시니까. 네, 오늘 이제 특별히 다른 질의나 코멘트가 없으시면은 이제 대략 마감을 할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김민유 교수님이시니까 전체적인 어떤 추가로 하실 말씀이나 뭐 답변이라든지 답변도 좋고요. 간단히 말씀 듣고 마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예. 네,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코멘트 주신 분들 교수님들과 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심층 인터뷰를 또 계속 진행을 하면서 또 연구 방향을 잡고 구체적으로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리고 발표해 주신 김민유 교수님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지정 토론자로 나서 주신 박형준 교수님, 최유진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또 황성수 교수님, 그다음에 정 교수님 감사드리고 또 판린닝 박사님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제가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잘 모르는 주제였는데 많은 거를 배우게 된 그런 세미나였던 것 같아서 상당히 의미가 깊었다고 생각하고요. 끝까지 많은 분들께서 40여 분께서 여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좋은 기억으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좋은 세미나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또 오프라인에서 뵙고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고 국정관리학회 회장님이신 노승윤 교수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예, 이제 내일이 내년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 또 2시에 올해 마지막 발표 이렇게 드리면서 또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